네, 안녕하세요.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 연내 주주총회의 가장 큰 뉴스부터 얘기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역시 워렌 버핏 발표가 제일 화제였죠. 맞아요. 연말까지 그렉 에이벨한테 CEO 자리를 넘기겠다. 이 계획이요. 저희가 CNBC 영상을 쭉 봤는데 이 소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버크셔의 방향성, 투자 철학 이런 것들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버핏이 직접 그랬잖아요. 에이벨 체제 아래서 버크셔가 더 잘할 거다. 그런 강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순 은퇴 선언이라기보다는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이런 뉘앙스였군요. 그렇죠. 그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버핏이 아예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가끔 큰 투자건이나 정부 관련 일 같은 거 생기면 조언은 할 수 있다. 네, 근데 딱 선을 그었죠. 최종 결정은 에이벨한테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렉 에이벨이 이끌 버크셔는 좀 달라질까요? 특히 자본 배분,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거요? 기본 철학은 아마 비슷할 텐데요.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에이벨이 워낙 운영 전문가니까요. 아, 운영 쪽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사업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기업 인수, 주식 투자 다양하게 하겠지만 제 생각엔 그 운영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버핏과는 좀 다른 결의 가치를 찾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또 CEO의 역할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변화 속에서도 버크셔의 핵심은 안 변하겠죠. 지금 현금이 역대 최고라면서요. 3천억 달러 넘게 있다던데. 이게 그냥 시장이 너무 비싸서 기다리는 건가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요. 물론 신중한 것도 맞는데 버핏이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펫피치. 아, 야구에서 치기 좋은 공?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정말 확실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인내심이랄까? 어설픈 기회에는 배트를 안 휘두른다. 그렇죠. 매력적인 게 안 보이면 그냥 현금 쌓아두는 거. 그것도 전략인 거죠. 그 인내심. 근데 또 일본 종합상사 투자할 때는 완전 달랐다면서요? 아, 네. 그게 참 재밌어요. 거의 헐값에 사서 50년 넘게 들고 있을 거라는데 결정은 5초 만에 했다. 네, 맞아요. 5초 만에 예스. 관계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투자 결정 자체는 번개처럼 하는 거죠. 와, 기다릴 땐 진짜 한없이 기다리는데 기회가 오면 그냥 바로 행동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인내심과 결단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버핏이 늘 강조하는 거, 모든 페이지를 넘겨보는 탐구정신, 끊임없이 정보를 찾는 거죠.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인가요? 속도나 규모 때문에? 네, 그렇죠. 주식시장이 훨씬 빠르고 또 규모도 크고 익명성도 있고요. 거래하기 편하잖아요. 기회를 잡고 행동하기에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버크셔라고 다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이번에 보니까 유틸리티 사업 쪽, 산불 리스크 얘기가 좀 심각해 보이던데요. 아, 네, 그거 문제예요. 특히 미국 서부 해안 쪽 에너지 자회사들이 좀 타격이 컸죠. 이게 그냥 보험금 주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기후변화랑 엮여서 그런가요? 예측이 어렵고. 맞아요. 대형 재난 리스크죠. 자산 관리 강화하고 전력도 미리 차단하고 노력은 하는데 규제 당국 압박도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라는 요구도 커지고 그래서 사업 가치 자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버핏도 이 부분은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쉽지 않겠네요. AI에 대한 시각도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고는 하는데 막상 투자는 되게 신중해요. 맞아요. 잠재력은 알겠다. 근데 버크셔 스타일 아시잖아요. 검증 안 된데 막 뛰어들진 않죠. 그렇죠. 특히 AI가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기술 자체보다는 그냥 보험 전문가, 아지자인 판단을 더 믿는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지자인. 그렇죠. 보험 쪽 총괄이니까. 네. 그러니까 기회가 좀 더 분명해지고 위험 대비 수익이 확실해 보일 때 그때 움직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경영이나 투자의 밑바탕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그렇죠. 캐리소바 그분과의 오랜 인연이나 찰리먼과의 파트너십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길게 가는 거,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업도 투자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다. 네. 누구랑 같이 하느냐, 이게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이다. 이런 믿음이 아주 깊은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조언들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계속 호기심을 갖고 배워라. 네, 맞아요. 특히 그 모든 페이지를 넘겨라는 말, 그냥 계속 읽고 배워라. 이 메시지는 정말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번 주총은 결국 그레게 이벨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네, 그러면서도 벅셔의 핵심 DNA, 인내와 결단, 이건 안 변할 거다. 이걸 보여준 자리였죠. 동시에 그 유틸리티 리스크나 AI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관전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볼게요. 워렌 버핏이라는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창업자가 이끌던 거대 기업이잖아요. 이런 곳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다음 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벅쇼의 이 전략, 기다릴 땐 철저히 기다리고 움직일 땐 과감하게. 이게 AI나 에너지 전환처럼 불확실성이 큰 미래를 살아가는 당신의 의사결정에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 만남까지 한번 이 질문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